이번 시간에는 우리 if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if문하고 제어문이 이제 쭉 시작이 되는데, 이 제어문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형식만 좀 다르지, 그 실행하는 방법이나 결과가 나오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형식만 좀씩 달라요. 자, 우리 파이썬에서 if다라고 하게 되면 if 하나만 지금처럼 이렇게 명령어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조건을 씁니다. 조건을 쓰고 나서 그 뒤에다가 지금처럼 콜론을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해야 여기가 조건의 끝이구나라고 파이썬에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뭘 실행하라고 그렇게 이제 실행할 문장을 우리가 적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예제 보니까 이제 a가 10보다 크면 a에서 이제 10을 빼라, 그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A에다가 맨 처음에 이제 초기값 15를 집어넣고 시작하고요. 그때 if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A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 10보다 크냐라고 이렇게 조건을 써주고 뒤에다가 이렇게 지금처럼 콜론을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A의 값은 15니까 A가 10보다 크죠? 크니까 A에서 10을 빼라. 뺀 값을 A에다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그러면 15 빼기 10을 하게 되면 이제 5가 나올 거고, 5라는 그 값을 이제 프린트 출력해라 라고 해서 화면에 이제 5 하고 그렇게 출력이 되고 이제 끝나버릴 거예요. 우리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쓰지만 이제 그거를 우리가 C 언어로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료형도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서 이제 초기값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if라고 쓰고 나서 이제 조건을 쓸 때 이렇게 조건을 우리가 가로로 묶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쓰고 맨 뒤에다가 콜론만 찍더라. 그리고 뭐 계산하는 연산식은 똑같고요. 그 뒤에다가 여기서는 한 줄 끝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 찍었는데, 이 파이썬에서는 세미콜론 안 찍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모드도 이렇게 다르죠. 여기서는 그냥 프린트 A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되지만, 여기서 이제 명령어 자체가 프린트 F고요.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묶어주고 그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서식 문자 같은 것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출력해 줘야죠. 그리고 요 프린트 모드 끝났으니까 이제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얘가 이제 C 언어였고 얘가 이제 우리 파이썬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식이 이제 거짓이 나온 거. 얘는 이제 if하고 명령어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쓰고 콜론 요렇게 찍어주고, 그때 이제 얘를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실행할 문장 1을 실행해라 라고 해서 이제 참일 때 실행할 거 그 명령어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else라고 쓰고 뒤에다가 콜론 찍어주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제 실행할 문장 2 하고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조건 뒤에 콜론 오고 else 뒤에 콜론이 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랑 B랑 두 개의 값이 있는데, A가 B보다 크면 A-B를 하고요. 아니면 아니다라는 얘기는 B가 더 크다는 얘기죠. B가 더 크면 이제 B-A를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요. A, B는 C, 2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A에는 이제 10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예요. A에는 이제 10이 들어갈 거고, B에는 이제 20하고 그렇게 초기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A하고 B하고 이제 크기 비교하죠. A가 지금 10이고 B가 20이니까 10이 20보다 커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else로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이제 B에서 A를 빼라. B에는 지금 20 들어있고 A에는 10이 들어있으니까 20-10을 해라. 그럼 이제 10이 나올 거고, 그 10이라는 걸 요 차라는 곳에다가 집어넣어라 해서 이곳에 이제 10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프린트 차 하게 되면 이제 10이라고 그렇게 출력이 되고 끝나는 거죠. 해서 얘가 이제 참일 때 수행되는 거, 얘가 이제 거짓일 때 수행되는 거, 그때 이제 참에서 수행될 거, 거짓에서 이제 수행될 거, 그거를 지금처럼 앞에 빈 공백으로 그렇게 줄 맞춰서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줄 맞춰서 그렇게 써줘야 거짓일 때 그렇게 실행이 되고 참일 때 실행이 돼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이제 C 언어로 작성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이 돼요. 오히려 C 언어보다 우리 파이썬이 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세 번째 거요. 이제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거. 조건이 여러 개이고 그 조건마다 실행할 문장이 다 다를 때, 그때 이제 if라고 쓰고 첫 번째 조건 써주고요. 콜론 찍어주고,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얘 실행해라 라고 그렇게 적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elif라고 씁니다. else if가 아니라 elif. 앞에서는 우리가 else if로 배웠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줄여서 elif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두 번째 조건 써주고 뒤에다가 콜론 찍어주고요. 그때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얘 실행해라 라고 해서 실행할 문장 2 적어준 거고요. 첫 번째 조건도 두 번째 조건도 만족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elif로 다시 넘어와서 세 번째 조건 써주고 그 뒤에 콜론 찍어주고요.
실행할 문장 3하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건 세 번째 거를 만족했을 때 이거 해라 그거죠. 여기서 이제 조건 1번, 2번, 3번하고 3개가 나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만족을 못했을 때 else라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얘 실행해라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명령어만 바뀐 거죠. 명령어만. 자, 점수에 따라서 이제 등급 표시하는 거예요. 자, 점수를 85점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if에서 이제 조건 물어봅니다. 점수가 이제 90점 이상이냐라고 물어봤어요. 85점이니까 90점 이상이 아니죠. 아니니까 else if 이쪽으로 넘어와서 점수가 이번에는 80점 이상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은 80점 이상이니까 학점은 B입니다라고 얘를 출력하고 이제 끝나버릴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50점을 만약에 입력을 했다면 첫 번째 조건에 들어가서 90점 이상이냐? 아니죠. else if로 넘어와서 80점 이상이냐?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else if 또 넘어와서 70점 이상이냐? 아니죠. 아니니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다 만족 못했으니까 그때 이제 else 이쪽으로 넘어와서 학점은 F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하고 이제 끝날 거예요. 요거를 이제 앞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요 코드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형식이 if문 안에다가 또 다른 if문을 또 포함시키는 거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if문 여기서 시작됐고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 이 조건에 만족하면은 얘네들을 실행해라 그리고 실행할 문장을 얘네들을 써놓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 못했을 때는 else로 넘어와서 우리 실행할 문장 3 얘를 실행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if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전체가 이 중간에 있는 이 if가 전부 다 이제 참일 때 실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거짓일 때 실행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 얘를 만족해서 참으로 왔습니다. 참으로 왔더니 또 다른 if가 나왔죠. 그래서 조건 2번을 물어보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실행할 문장 1을 실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거짓일 때는 실행할 문장 2를 실행해라 쿠고요. 그래서 if문 안에다가 또 다른 if를 쓴 게 요 네 번째 형식이요.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우리 홀수 짝수 판별하는 거 했었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C 언어로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요. 그래서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조건이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네들을 실행해라 그렇게 써준 거고 이 조건에 만족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else로 넘어와서 얘네들을 실행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C 언어로 작성된 거고 우리 파이썬으로 작성된 거 보자고요. 자, A하고 B에다가 20이라고 10하고 그렇게 값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얘네들을 전부 다 실행해 줘라.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이제 else로 넘어와서 얘네들을 실행해라 라고 그렇게 써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 그때 A%2는 0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A에는 21이라고 그렇게 값이 들어있고 B에는 10이라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를 홀수 짝수 판별하게 되면 A는 홀수고 B는 짝수죠. 그래서 얘는 이제 홀수다 짝수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때 이제 첫 번째 if에서 A%2 하게 되면 A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냐라고 물어봤죠. 0이랑 똑같다면 그 얘기는 A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게 짝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A%2는 0이라는 거 이거를 만족을 못했다. 그 얘기는 이제 거짓으로 올 텐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 A라는 거는 숫자가 뭐다? 홀수다. 그 얘기죠. 만약에 짝수라면 이제 짝수로 와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얘 if 두 번째 이제 if 얘를 이제 만날 거예요. 만났을 때 이제 여기서 뭘 비교해요? B라는 거를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B가 짝수야?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조건이 참이다. 그 얘기는 A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게 이제 짝수라는 얘기고 A가 짝수일 때 첫 번째 숫자가 짝수일 때 두 번째 숫자는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B도 짝수야? 짝수면 참이면 그때 둘 다 짝수니까 모두 짝수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A라는 거는 짝수고 B는 홀수다라고 그렇게 출력해라 라고 해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부터 첫 번째 조건 이 조건에서 만약에 거짓이다 그 얘기는 A는 홀수라는 그게 이제 판명이 된 거고요. 그때 이제 A가 홀수일 때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B가 이제 홀수인지 짝수인지 그거 판단해 주는 거예요.
해서 B가 2로 나눴을 때 그 값이 0이랑 똑같으면 B가 이제 짝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는 홀수다, 하나는 짝수다 그렇게 출력해 주는 거고 만약에 2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 값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B도 홀수라는 얘기요. 그래서 모두 다 홀수라고 얘를 출력하고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해서 맨 처음에 이제 A에는 21이라고 그렇게 들어있으니까 첫 번째 이 조건에서 A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거짓 이쪽으로 이제 넘어올 거고요. 넘어왔다 그 얘기는 A라는 숫자는 이제 홀수다라고 판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S로 넘어와서 이제 B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단해야 되니까 B를 2로 나눴을 때 그 값이 0이냐라고 물어봤어요. B에는 지금 10이라고 들어있고요. 이 10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죠. 0이니까 이제 짝수다 해서 이제 얘를 이제 출력해주고 이제 끝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f문의 여러 가지 이제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if문 이거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오니까 이 형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